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동력은 뭐였습니까? 미군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군이. 따라서 미군 철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그 주체가 현 정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게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군 철수 종전하면 유엔 사령도 필요 없잖아요. 현재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17개 참전 국가 중에서 7개국의 장성이 우리나라 유엔 사령부에 있다는 거 아시죠? 다 정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이면은 기능이 없어지는 게 유엔 사령부 아닙니까? 그 유엔 사령부 철수해야죠. 미군 필요 없죠.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현 정부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경례도 하고 이렇습니다. 뭐 좋아요. 근데 저의 그 트럼프의 전략은 별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대중국과의 관계예요. 대중국과의 관계. 미국이 1927년 카츠라 데프트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사실은 그건 협약 성격이 아니었고, 당시에 장관이었던 미국의 장관하고 테츠라 일본 수상하고 이러쿵저러쿵 한 얘기 정도뿐이 안 되는 내용인데, 러일 전쟁 당시였죠. 근데 미국이 일본을 도와줘가지고 일본이 승리하기 직전이었었어요. 1927년이라는 것은. 근데 미국이 왜 일본을 도와줘? 군사력은 러시아의 2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이. 이건 혼자서 싸우면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군이 왜 도와줬겠는가 하는 거죠, 일본을. 그것은 미국의 역사상 어느 지역에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불가해요. 미국한테는 그건 용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을 도와줘서 러시아를 패망시켰던 겁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패권 국가를 노리고선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일로 일대 유라시아 철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겠다. 실크로드. 일로 일대. 이거 다 패권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동북공정 마찬가지입니다. 남태평양 문제인데요.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꿔버렸어요. 의미가 뭐겠습니까? 중국을 놓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여기를 전부 미국의 우군으로 만들고자 함이에요. 자, 중동 이란 쪽에서는 그 사이에 다른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에서 원자력 핵 기술을 갖다 그쪽에 교류가 있다라는 걸 잡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뜨거운 감자죠. 그거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세계의 종교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할 그 대통령, 그 용기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란의 핵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국가였는데 미국으로 붙여놨지 않았습니까?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3,000km예요. 거기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미국 전략에. 그 다음에 대만, 이쪽으로 넘어와서 필리핀, 대만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반발했어요. 뭐겠습니까? 중국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죠. 자, 미국 계획이 다 뜻대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 군데 남은 것이 북한이에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1300km 이겁니다. 그러한 관점,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트럼프가 북한 저거를 갖다가 때려 부시는 전략을 쓰겠는가? 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양에 미군이 주둔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그 전략이 성공하면은 마지막 임무를 완성하는 거예요. 1300km 국경을. 그럼 대한민국은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중국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이건 아직 불가합니다. 미국한테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책을 쓰고 있는 한은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평양에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대한민국을 갖다 보호해주고 하는 거는 혈맹 뭐 좋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의 수호자 이 커다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 무기거든요. 항공기 같은 거, 전투기 같은 거. 신형 전투기 기술은 절대로 이전 안 하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그 아래급들 이것들을 어느 나라에 맡겨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 맡기자니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다른 나라에 맡기자니 기술력이 없고 양쪽을 다 갖춘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인건비 싸게 기술력 있는 나라. 그럴 계획이었었고요. 이 정권 들어가서 숲으로 돌아갔는데요. 그게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었어요. 작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국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평양의 미군 주둔을 원하는 쪽에 전략을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국이 사실은 처음에는 미 국무성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북한 자체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체제가 바뀌는 걸 제1의 목표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김정일 죽이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대한민국 국민이 밤에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김정은이 죽었어? 이런 정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안 됐을 때는 폭격이다. 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움직여 왔어요. 근데 그 싱가포르 회담 뭐 등등 이런 걸 하면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김정은 죽이는 거 삼국지의 7종 7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맹획을 7번 잡았다가 놔주는 거 말이죠. 그리고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제갈량 참모들이 왜 놔주느냐? 지금 맹행 놔줘봐야 그 이상의 어떤 놈들이 또 나온다. 그거를 평정할 때까지 놔주는 거예요. 7종 7급. 김정은이 3번 정도 죽일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3번 놔줬다고 봐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지금 이제 선거 때문에 이제 그 함부로 이렇게 안 했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미국에 만일의 경우에 선거 끝났어요. 비핵화 과정에 협조를 안 하고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한은 저는 뭐 양쪽 다 박살을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 왔습니다. 예. 다 왔는데 여기서 그럼 끊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근데 질문 있는데요. 네. 중공하고 러시아도 같은 공산주의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주사파처럼 이렇게 않고 서로 적으로 지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뽕을 맞았길래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북쪽에다가 갖다 바치고 예, 막 예. 난리를 치는 네. 거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라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사회 형태와 달라요. 근데 조평통이었는데 북한의 그 최고 지령 하는 것은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현재도 조평통입니다. 거기에 지령을 받고 그거로부터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하고 형태가 달라요.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은.
생각 자체가 그럼 정신병자, 정신질환자로 생각하면 되나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택동 무슨 뭐 저 공산 혁명하고 할 때 뭐 문재인이 거기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인도 거기에 뭐 기여했다. 김 누구더라? 김산. 예, 아니 외자예요. 뭐 그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했는데 그 공산혁명 완성시키고선 그 사람 그냥 총살시켰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대로.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력 적화 통일되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거기부터 제거 대상이에요. 근데 왜 그놈들의 걔네들은 사고 그런 걸 방식은. 모르죠? 예? 베트남이 어떻게 됐는지, 왜 다른 빨갱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왜 모르죠, 얘네들은? 그 자기들이 잡을 뭐 변화가 없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역사 공부를 왜곡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워낙에 머리가 나쁜 애들이라서 머리가 전혀 그걸 좋은 보지 않나 애들인데. 봐요. 아니에요. 걔네들 너무 좋아서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하는 거죠. 네. 제가 누군지 압니다,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